이번 수업은 교과서에서 배운 강수현상, 비가 내리는 현상, 즉 강수현상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확산적 사고를 해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상 수업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 강수현상을 배웠는데, 그 강수현상에서 우리 지구에서는 왜 물 분자로 되어 있는 비가 내리는가, 왜 다른 분자가 아닌 물 분자로 된 비가 내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하면 당연히 물이 내린다는 거, 물 분자로 구성된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물 분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잘 들어보면, 이게 물 분자가 정말 딱 들어맞는, 지구에서 딱 들어맞는 녀석이구나, 그런 분자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다른 행성에서는 물로 된 비가 아닌 다른 입자나 다른 물질로 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강수현상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의 핵심은 왜 비는 물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지구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른 행성에서는 물 분자가 아닌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어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분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고, 만약에 다른 행성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가 있다면 그 분자가 하늘에서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표면에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액체 상태로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이면서 풍부해야 한다는 거죠. 액체 상태였다는 것은 일단은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의 기온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물질마다 끓는 점과 어느 점이 있을 것인데, 그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에 기온이 분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액체 상태가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물이 되겠죠. 또는 에탄올. 물의 끓는 점은 100도, 에탄올의 끓는 점은 한 65도로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에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이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탄올과 물이 될 건데, 그것들이 지구 표면에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 지구 표면에는 에탄올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에탄올이 풍부하다면 에탄올 비가 내리겠죠. 근데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조건이 또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지표면에서 대기권 하층 사이에 그 기온이 끓는 점과 가까워야 합니다. 끓는 점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어느 점이에요? 어느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끓는 점이 엄청나게 위에 있고, 어느 점이 밑에 있으면서, 지금 상온이 여기 아래에 있다면, 첫 번째 조건, 즉 액체 상태인 것은 만족하지만 이 두 번째 조건에는 만족하지 않죠. 이 끓는 점 저 위에 있다면 상온과, 그러니까 지표면과
대기 하층의 온도의 그 상온이 끓는 점과 멀다면 이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처럼 여기 100도죠. 100도씨,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고 우리 상온하면 15도나 20도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얼음 점은 0도씨죠. 보면 100도하고 15도는 가까운 편입니다. 온도가 몇천 도, 몇만 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85도 차이면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끓는 점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나씩 할 거예요. 여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비가 그 액체로 그 물질의 분자로 내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행성에 철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그 행성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다 철로 되어 있는 바다예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 철에 녹는 점이 한 1500도인가요? 그 정도 생각한다면 1500도보다 높겠죠. 1500도보다 높은 온도를 보고 철에 끓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에 끓는 점에 가까운다면 그 철비가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온의 그 행성의 기온이 철에 끓는 점과 가까우면서 액체 상태로 그 행성의 표면에 많이 존재한다면 그 행성은 철의 상태로 비가 내린다는 거죠. 철이라는 분자가 액체 상태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구니까 지구 표면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지구에 보면은 지구 표면에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풍부하게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당연히 물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물의 얼음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가 존재해야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 그 액체 상태가 그 분자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끓는 점과 상온이 비슷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끓는 점과 우리 상온이 가까우면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액체 상태로 풍부한 그 지표면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려면 이게 상승해서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증발을 잘하려면 당연히 끓는 점과 지금 현재 온도가 비슷해서 가까워야지 증발이 잘 됩니다.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나요? 그림이? 끓는 점이라는 것은 물이 끓는 점이라는 것은 100도라고 하면 100도씨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물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납니다. 표면에서도 일어나고 물 분자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기화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 증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면에서만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게 증발입니다. 근데 이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야겠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건조해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끓는 점에 가까울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즉 온도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가 끓는 점에 가까울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일어나야지 액체 상태로 풍부한 지표면 액체 상태로 풍부한 이것들이 위로 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끓는 점과 가까우면 반대로 응결도 잘 됩니다. 응결도. 왜냐하면 이제 끓는 점 가깝다고 해서 위쪽에서 가까우면 안 됩니다. 여기가 끓는 점이고 지금 현재 온도 여기면 다 뭐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 상태가 아니고 끓는 점이 위에 있고 우리 현재 현재 온도가 여 아래쪽에 있어야지 액체 상태로 풍부하지 끓는 점 밑에 있고 우리 현재 온도 위에 있으면 다 기체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아래에 온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현재 온도가 그러면 응결이 잘 된다는 거죠. 응결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보면은 증발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증발은 액체 상태인 녀석이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 표면에서 일부가 바뀌는 게 증발이라고 한다면 응결이라는 것은 기체인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일부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끓는 점 아래에 온도를 갖추고 있을 때 응결이 잘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끓는 점 근처에 쉽게 말하면
끓는 점 근처에 우리 현재 온도가 존재하면 증발도 잘 되면서 응결도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응결이 돼야지 구름과 같이 뭔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점점점 커져서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즉 기체 상태로 되었던 어떤 물 분자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는 현상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 아래에 우리 현재 온도가 존재하고 끓는 점 아래에 현재 온도가 존재한 상태가 돼야지 응결이 일어난다. 맞아, 위에서 오면 안 일어나겠죠. 계속 그냥 기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지 응결이 될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응결이 많이 되겠죠. 이슬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 즉 지표면에 풍부해야 되고 액체 상태로 풍부해야 되고, 액체 상태로 풍부하려면 당연히 끓는 점보다 현재 상온이 낮고 어느 점보다 현재 상온이 커야 되고 또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온이 끓는 점의 근처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끓는 점보다는 넘어서면 안 되고 현재 상온이, 현재 온도가 기체 온도가, 지금 우리 지표면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 두 가지,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온다 이겁니다. 그게 꼭 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씨라면 지구의, 즉 지표면에서 대기 하층의 평균 온도가 15도씨라면 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이 지구 지표면에 풍부하고, 분자 A라는 분자가 풍부하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 A의 끓는 점이 15도씨보다 약간 위에 있다면 그 물질이 비로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물 분자 조건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면 물을 받는 거죠. 물을 맞는 거죠. 그래서 비는 지구에서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럼 다른 행성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꼭 물로 되어 있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철로 이루어져 있는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철비라고 하는데, 어떤 행성에서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철비가 내리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잘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강수의 원리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내용을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지구에서는 비가 물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